자, 그렇습니다. 우리 또 다음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네. 우리 또 이번 코너는요, 세 분의 암호화폐 전문가분들께서 좀 근데 긴장을 안 하시더라고요. 너무 여유있게 답변을 해주셔서. 네. 네, 암호화폐와 ICO 관련 초야의 고수부터 입문자들까지 모두의 궁금점, 문제점, 그리고 주장 또는 하소연 등 모든 내용이 담겨있는 비트박스입니다. 오늘은 또 무슨 내용들이 담겨있을지 네네. 좀 궁금해요. 많네요. 오늘도 네. 많네요. 이렇게 저희가 또 앞에 많나요? 토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뭐 비슷한 내용이 나올 때도 좀 있더라고요. 네네. 오늘도 하나씩 한번. 사람이 궁금한 게 사실 비슷하더라고요. 맞아요. 열어볼게요. 자, 짠. 뭐 되게 길어요. 뭐지? 나단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누군가 수집한 그래요? 비트코인 25,409개가 최근 한 곳으로 이동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아, 그래요? 그럼 얼마요? 20몇 에? 1억 달러요? 그러네요. 1억 1억 200만 달러? 달러네요. 네. 한 뭐 곳으로. 천억이에요. 아니, 전 잘 몰라요. 이거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 천억이 지금 한 들었어요. 곳으로 이동했다는 게. 근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뭐. 네, 충분히 뭐 있을 수 있는 자주 거고. 있어요. 네. 뭐 이정구 같고. 그때 언제였지?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2017년이었나 2018년이었나 갑자기 비트코인 가격이 뛴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니 이게 도대체 왜 뛴 거지? 뭐가 있었지 했더니 러시아의 어떤 부호가 그 경비행기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죽었어요. 네. 근데 이 양반이 비트코인을 엄청 많이 들고 있는 부호였던 거야. 이 개인키를 이게 개인키가 없으면 찾을 수가 없거든요, 비트코인을. 그렇죠. 근데 개인키를 누구한테 죽은 게 아니라 그냥 사고 그냥, 죽어버려가지고 야, 이 비트코인 이제 시장에 나올 일이 없겠구나 하면서 공급이 줄었다. 이래가지고 가격이 뛴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네, 되게 놀랍죠. 이게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게 2,100만 개가 최대 발행량이거든요. 그럼 2,100만 개 이후에는 더 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있을 때 어느 정도로 갑자기 시장에 뭔가 확 풀리거나 아니면은 확 사라지거나 뭐 이러면은 뭐 굉장히 가격에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네. 게 마운트 곡스라고 네네. 세계 최초 최대 거래소가 2014년 2월에 2014년이죠, 맞죠? 네. 2014년 2월에 이제 파산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그때 내가 해킹을 당했다. 75만 개 정도 해킹을 당했다고 했나? 그때 근데 찾았어요. 이제 뭐 해킹 당하기 좀 찾았는데 이게 문제가 이게 양이 어마무시하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이 그때 파산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그때 그 당시 가격으로 해서 이제 파산 관제인이 다 가격을 책정해서 야, 너는 뭐 예를 들어서 10,000엔, 너는 20,000엔 이렇게 해줬는데 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가격이 뛰어가지고 이걸 모두 다 갖고 나고도 회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정도의 가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파산 관제인이 고바야시라는 그 일본 변호사거든요. 이 양반 별명이 도쿄 웨일이에요. 도쿄 고래. 도쿄 고래. 이 사람은 파산 관제이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을 처분을 해서 그 채무자들에게 다 돌려줘야 되거든요. 채권자들에게. 그러면 이 사람이 나타나서 야, 도쿄 고래 떴다. 이러면 이 사람이 나가서 이걸 파는 거예요. 그럼 가격이 폭락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도 10만 개 이상을 들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도쿄 고래가 나타나면 가격이 또 떨어질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의 일이 벌어지는 건데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요. 이게 어느 거래소로 이동했는가가 대체로 뭐 이게 약간 거래소 지갑으로 약간 의심이 된다 그러면 얘가 왜 옮겼겠어요? 팔려고 옮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진짜 단순한 트랜잭션일 수도 있는 거고 하다 보니까 1,000억이라는 얘기인데 네네. 저거를 개인이 저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나요? 있죠? 네. 저 꽤 많이 알아요. 많이 알아요? 많이 좀 알아요. 알아요. 그분 나도 소개받고 시켜주세요. 싶은데요. 방송에서도 얘기 많이 했어요. 좀 관련돼서 해. 제 아는 애들이 지금 한 1,000억어치 매도했다고 하거나. 아는 애들이요? 네. 소개 좀. 그 애들은 지금 어디 가면 아니 만날 막 수 있나요? 그룹들이죠. 펀드일 수 있고 개인도 있고 뭐 네. 골고루 있어요. 채굴자들도 많고요. 그 애들 참 부럽네요. 네. 진짜 부러운 애들이네요. 네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다음 것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아우, 참 근데 사고로 돌아가신 분 코인은 어떻게 됐나요? 그거 그냥 묻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비트코인 만든 사람. 네네네. 근데 사토시 나카모토로 추정되는 지갑 몇 개가 있는 게 전혀 이동이 없는 되게 많은 돈이 들어간 지갑이 많은 비트가 들어가 있는 지갑이 있어요. 그게 아마 사토시 게 아니냐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합니다. 자, 다음 한번 펴볼게요. 짜잔. 암호화폐 과세, 화폐로 인정은 안 하지만 과세는 하시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약간 과세는 하시겠다. 니들이 이런 느낌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무팀? 근데
꼭 화폐로 인정해야지 과세할 수 있는 건 아니기 아니죠. 때문에. 네네, 맞아요. 우리 저희 뭐 이거 물건 하나에도 다 부가세 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재산적 가치가 네. 있으면 되는 거죠. 뭐 자산에 다 매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사실 네.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지난주였죠. G20에서 그 모든 그 네네. G20 그 대통령들이 이구동성으로 과세를 해야 된다라고 네네.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암호화폐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과세를 하겠다고 하면 그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뭐 화폐로 인정하느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다만 이 크립토 이렇게 암호화폐라고 하는 걸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하는 그렇죠. 전제가 있어야 네. 되는 거죠. 제도가 있어야 되는 네, 거죠. 지금은 청와대나 아니면은 정부가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입장이 바다 이야기예요, 바다 이야기. 바다 그렇죠. 이야기 시즌 2. 이거는 그냥 뭐 불법 사행. 네, 맞아요. 그래서 도박이랑 똑같이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과세를 하겠다고 하면 그럼 바다 이야기 같은 게 아니라 뭔가 자산, 가치가 있는 그 무엇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애매하네요. 또. 뭐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과세를 한다면. 채팅창에 음. 자크 최악체제님께서는 과세해도 되니까 가격이나 좀 올려달라고. 근데 그런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과세해도 되니까 네, 지금보다 네. 가격만 좀 올려달라. 내가 세금 사실 내겠다. 이게 과세가 네. 저도 약간 소문으로만 들어서 네. 확실하진 않은데 2017년에 막 시장이 달아올랐던 게 한 11월 말 이때잖아요. 네. 근데 제가 17년 봄쯤에 그 이제 어떤 분을 은행에 있는 분을 만났더니 요새 그 은행의 PB들한테 강남 네. 쪽에서 그렇게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비트코인을 물어온다는 거예요. 비트코인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PB들도 모르죠 이게 뭔지. 뭐 어떻게 사야 돼? 뭐 잘 되는 거야? 이게 오히려 더 많이 한대요. 그래서 왜 이 양반들이 비트코인 하나 했더니 따라갔어야 됐네요 그때. 그때는 뭐 가격이 오르고 이게 아니라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세금 없이. 네. 비트코인을 본인이 사서 그 비트를 그냥 맞아. 그럴 수 자식 있겠네요. 지갑에다가만 진짜 좀 끝이거든요. 입이 떡 벌어진다 진짜. 네, 와. 네. 그래서 이게 일종의 탈세 수단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던 네. 것 같아요. 네. 비트코인으로 이렇게 돈 세탁을 한다는 네네, 얘기도 많이 맞아요. 들었었고. 그래서 그때 저도 그래서 직접 뭐 확인은 못 해봤는데 네. 돌았던 소문이 강남 부자들 사이에서 비트코인으로 자식한테 상속하는 게 유행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돌았었죠. 역시 참 어떻게 보면은 정말 머리가 네. 빨리 돌아가시네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야 거기까지 진짜 있는 생각을. 분들은 정말 대단하다 싶은 게 그렇게 해서 세금 안 내려고 자식한테 비트코인 물려줬더니 가격이 뛰네. 그래서 돈을 또 벌어요. 아주 부럽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은 그거 팔아가지고 뭐 했겠습니까? 강남에 부동산을 사지 않았겠습니까? 당시만 해도 그 자금 출처에 대한 추적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 갖고 내가 샀어. 내가 벌어서 내가 샀는데 뭐. 근데 그 아파트 값이 또 2배가 뛰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계속 버시네요. 네. 좀 안타깝죠. 좀 네. 부럽기도 하고. 네. 어떻게 이성문희 팀장님은 어떤 의견이 있으실까요? 이거에 대해서. 뭐 저는 제도가 빨리 도입이 돼야지 시장이 안정화된다고 보기 때문에 네. 과세한다는 얘기는 뭔가 하여튼 인정을 하고 제도화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다만 네.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선물 시장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양도세 물리고 시장이 죽었죠. 네, 시장이 아예 죽어버렸잖아요. 네. 세계 최대 시장이었는데 네네네. 네,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지 않을까. 디자인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세도. 스펀키님은 이제 과세한다고 하니까 약간 억장이 무너지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코인 너무 많아요. 코인이 너무 많아서 좀 걱정이 되시는. 근데 네. 이게 그 과세 기준을 잡는 것도 되게 애매할 것 같아요. 힘들어요. 이걸 또 코인마다 다르고 그 변동폭도 맞아요, 크고 맞아요. 그 유틸 세큐리티부터 해가지고 이걸 다 어떻게 보면은 좀 배운 다음에 뭔가 제대로 이걸 만든다는 거는 시간이 좀 한참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과세를 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다 과세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되게 부족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과세를 한다고 해서 보면은 그 약간 좀 우리랑 다른 게 미국이나 일본은 본인이 신고를 해요. 내가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해서 얼마를 네. 벌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나는 세금을 이만큼 내면 돼요라고 본인이 신고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과세 당국에 있는 분이 일본이나 미국 사람들은 되게 정직하게 신고를 한대요. 일본 사람들은 그냥 특성 자체가 되게 정직하게 신고를 하고 미국 사람들은 왜 정직하게 신고를 하느냐? 잘못했다 걸리면 정말 큰일 나니까요. 큰일 난대요. 진짜 거의 잘못돼요. 반 죽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잘못했다 걸리면 거의 끝장나니까 정말 성실하게 신고를 한대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만약에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는 기술도 없고 그런 편법이나 아니면 약간 일종의 꼼수가 되게 네. 많은 상황에서 네네. 과세를 한다라고 했을 때 누가 과연 제대로 신고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양도세로 가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양도세를 물리고 싶어 하는 게 이제 정부의. 그 양도세, 아마 이제 뭐 디자인을 하겠지만, 네. 결국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래세 개념으로 가지 않겠냐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한국 사람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네, 아닌데 뭐 특성이 그렇다고 하네요. 네네네. 제 친구는요, 미국 애들은 네. 비트코인을 이제 팔면요, 세금이 40%래요. 네네. 그래서 안 판대요, 그냥. 이게 떡락하는 거랑 똑같대요, 가격이. 아. 그러니까 천천히 느긋하게 한다. 이걸 굳이 지금 안 그래도 가격 떨어지는데 팔고 40% 세금까지 내면은 반에 반이 남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제가 알고 있는 다른 나라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세금을 너무 많이 내야 돼요. 그래서 아예 회사를 이제 홍콩으로 옮기고 막 여러 가지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제도권 안에 들어가서 이제 과세가 붙기 시작하면은 지금도 약간 면세 국가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쪽으로 또 몰리면서 비슷하게 모든 게 또 순환되지 않을까, 전통시장이랑.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행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개인적 의견들은 뭐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시장 경제에는 어떻게 작용이 될까요? 더 좋은 쪽으로 작용이 될까요? 일단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지금 양도세, 그러니까 증권으로 볼 거냐, 유틸리티로 볼 거냐에 따라서 또 세금을 매기는 방법도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인 시장을 증권으로 보고 증권 관련된 것만 인정을 하겠다. 그것도 그 ICO도 그걸 허용하겠다. 그러면 증권으로 봤으니까 이제 거래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게 아니라 일단 유틸리티, 그냥 일반 그냥 상품 네네네. 재화로 봤다. 네. 그럼 이제 양도세로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네네네. 같은데 양도세는 수익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하는 네네. 거고요. 거래세는 내가 수익이 났든 상관없이 무조건. 그냥 무조건 거래한 거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두 개를 어떤 게 더 낫다 나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일단 시장 전반적으로 세금을 매긴다라는 건 제도권에 편입된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다만 돈을 벌어도 세금을 어떤 형태든 세금을 좀 내야 되기 때문에 네. 수익은 좀 줄어든다. 뭐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뭐 어쨌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라는 원칙인 건데 네. 문제는 이렇게 제도화를 통해서 뭔가 좀 더 정상적인 시장이 되면 아무래도 뭐 가격이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과세가 뭐 세금을 물리겠다 이게 악재가 아니라 저는 오히려 호재라고 판단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쪽지도 한번 열어볼게요. 짜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뭐 되게 철학적인 질문이네요. 어떻게 주주 자본주의를 재구성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굳이 질문해서 나눈 이유가 뭐죠? 블록체인 앤 하나죠. 암호화폐. 네. 네, 하나죠. 하나죠. 주주 하나. 자본주의. 네. 근데 이게 일단 주식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기존의 전통적인 입장에서 주식회사는 네. 그 회사의 자본 납입금이 있고 네. 그 자본 대비 액면가로 나눈 주식이 있고 그 발행 주식수라고 하고요.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주주고 그 주주는 그 회사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네. 수익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주식은 그렇게 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도화했고 그 제도에 부합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즉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IPO라는 거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근데 이제 ICO를 증권용으로 해서 IPO보다 좀 자유롭게 허용을 한다 그러면 모금하기 조금 좀 쉽겠죠. 주식회사 그 회사를 차리게 좀 네네. 뭐랄까 자금을 모집하게 그러니까 사업을 일으키기가 좀 더 용이해질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뭐 블록체인 내에서 뭐 주주가 명명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비실명이긴 하겠죠. 네, 비실명이네. 그러고 보니까 비실명이네요. 그 부분이 좀 애매하네요. 비실명이라는 제가 부분. 네. 사실 요걸 가지고 요새 약을 팔고 다니고 있어서 아, 그래요? 어떻게 약을 팔고 다니시나요? 어떻게 약을 팔고 다니냐. 자, 네. 자 이제 우리가 주식회사란 무엇인가. 네, 약 장수님 이렇게 나가십니다. 약간, 네. 자, 주식회사란 무엇인가. 이 주식회사의 현대 주식회사의 모델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잖아요. 네. 1600년대에 이제 나왔거든요. 동인도 회사가 그때 한 게 동인도 회사가 이제 그 배를 띄우면서
뭔가 큰 수익이 기대가 되나 현재 돈은 없으니까 주식회사 형태로 주주들 돈을 모아서 배를 먼저 띄웠고 거기서 나온 수익을 이제 배당하는 구조 주식회사 나왔는데 사실 지금이야 주식회사 모델이 되게 보편적이지만 모든 회사가 다 주식회사라고도 볼 수 있지만 네. 사실 그때만 해도 주식회사 모델이 보편적인 모델은 아니었어요. 일종의 뭐 크게 보자면 주식회사 모델이 있었고 협동조합 모델이 있었죠.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건 모든 참여자가 공등하게 다 그 뭔가 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이었거든요. 네. 두 가지 모델이 같이 가고 있었는데 왜 협동조합은 사실상 거의 사회운동 수준으로 사라지고 주식회사만 남았느냐 보면 주식회사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 주식회사만 남고 협동조합 모델은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 네. 이 주식회사 모델은 뭐냐면 초기에 자본금을 납입한 주주가 대부분의 권리를 갖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언제가 맞냐? 일종 2차, 저희 3차 산업이나 이거 보면 공장을 돌려서 만든 제조업 같은 경우 보면 네. 초기에 돈을 낸 사람들이 그만큼의 권리를 갖는 게 맞는 게 그만큼 돈을 들여가지고 설비를 깔고 뭔가 생산수단을 다 막 갖추는 네, 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생산 능력이기 때문에 초기에 돈을 댄 사람들의 권리를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식회사고 주주 자본주의 모델이거든요. 근데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바뀌어서 지금 나오는 경제는 뭐냐? 단순한 모델이 아니라 바로 네트워크 경제라는 거죠. 그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공유경제 모델 나오면서 에어비앤비, 페이스북, 뭐 우버 같은 거 나오는데 네네. 자 이제 페이스북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페이스북이 저커버그가 뭐 되게 뭐 꽁냥꽁냥 시작하던 게 지금 엄청난 회사가 됐어요. 네. 엄청난 회사가 됐는데 이 회사가 이 꽁냥꽁냥에서 엄청난 회사가 됐을 때 과연 이 페이스북의 기업 가치를 키운 사람이 누구냐? 초기에 자본을 냈던 사람이냐? 라고 보면 아니죠. 그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내가 글을 올리고 내 친구의 네. 글에다 좋아요를 올리고 그러면서 엄청난 자기 데이터를 제공한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다 네트워크 경제거든요. 그런데 페이스북의 기업 가치가 상승에 대한 그 쉐어는 누가 하느냐? 네. 보면은 주주만 한다면 그렇죠. 초기에 주주만. 불공평하다 이거는. 우버도 마찬가지고 우버의 수많은 우버의 네트워크를 구성한 건 뭐냐면 우버의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자동차 운전사들이거든요. 근데 주로 이제 뭐 아랍계나 아니면 제3세계 국가에서 온 그 노동자들은 운전사 기사들은 우버의 가치가 지금 뭐 거의 뭐 몇 조 달러가 된다라고 해도 이 사람들 생활은 전혀 나아진 게 없어요. 오히려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그리고 우버 네트워크를 내가 이용을 함으로써 네트워크를 키워준 나는 소비자는 전혀 뭐 갖고 가는 게 없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나온 문제의식이 과연 네트워크 경제에서 기업 가치를 올리는데 기여한 참여자들이 어떻게 하면 골고루 모두가 그 기여한 만큼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나왔던 게 바로 네. 이 토큰이죠. 토큰. 왜냐하면 주식회사 모델이 1600번대 나와서 주식이라는 이 어떻게 네. 그 회사를 굴리는 이 비이클이라고 하는 게 지금 500년 넘게 지난 지금 이 세상에 맞냐?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토큰이 나왔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시큐리티 토큰인 거고 증권이지만 약간 토큰화. 그래서 제가 요새 강조하는 모든 것의 토큰화라는 하는 거 모든 것의 토큰화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은 토큰화를 통해서 네트워크 경제에서 참여자들 모든 갖고 가신다. 과연 주주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주주에 대한 권리만 보장하는 이런 시스템은 그 대안으로 인해서 참여자들 모두가 갖고 있는 토큰 경제 시스템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다라고 해서 요즘 나오고 이게 토큰 이코노미고 이렇게 되면서 좀 더 이 양극화된 세상에 대한 뭔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약간 이 블록체인 신에서는 그 포스트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서의 이 토큰 이코노미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채팅창에 고란 기자님 AI 설이라고 로봇 아니시냐고. 네. 진짜 한편의 강연을. 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아까 말한 그 참여자들에 대한 정확한 보상이 바로 이 미디어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미디어가 기자가 기사를 생산하는데 돈을 버는 건 포털이에요. 유통 플랫폼이거든요. 네. 그럼 기자가 기사를 생산했을 때 그 기자들에게 생산한 기자들에게 골고루 이익이 공유되게끔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여기 있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걸 공부하고 약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빠져든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기존 코인을 넣으면 설명이 나오는 고란 자판기. 이건 뭐 논의 얘기긴 하지만 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기존에 이제 기득권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기득권 세력들이 그렇죠. 내려놔야 되잖아요. 엄청난 저항이 따르는 네. 거죠. 그래서 뭐 단기간에 코인 이코노미가 되진 시장에 않아요. 네, 그렇게 제도적으로도 되고 막혀 있고요. 저희 세대에서 이상이죠 저희의. 근데 어쨌든 간에 네. 잡스 잡스 했던 말 있잖아요. 미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고란 기자님이 세상을 조금 바꾸실 것 같은데요. 지금 너무 똑똑하시다. 어떻게 저렇게 준비를 잘 해오셨지? 네, 요새 약 팔고 다녀가지고. 이걸로? 네, 네. 아, 지금 채팅창에서는 뭐 정말 대단하시다고 박수를 다들 치고 계세요. 스펀키님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신 게 혹시 있으세요? 저는 좀 반반인데 네네. 아직 사회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네. 그렇게 성숙하지 못해요. 그리고 다 굉장히 사람이란 게 다 되게 이기적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건질 게 없으면 또 열심히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 방금 말씀하신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우버라든지 뭐 어마어마한 기술 플랫폼들이잖아요. 이걸 그렇게 열심히 만든 사람들이 얻을 게 많으니까 만들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서 약간 스타트 끊기가 좀 약간 힘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고 또 동시에 되게 모르겠어요. 이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네트워크 경제 그 네네. 이론이 다 무조건 다 말이 되긴 되는데 정말 그래서 거기서 보상을 받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서비스를 활용한 사람들이니까 서비스가 필요해서 어떻게 보면 니즈가 충족됐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양한 생각들이 들어요. 근데 또 동시에 이제 토큰 이코노미 지금 맨날 다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토큰 이코노미 네네. 뭔가 하면서 어떻게 중앙 없는 아름다운 세상 하고 있는데 다 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좀 갈 길은 굉장히 멀지만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는 뭔가 접목되기 힘들겠지만 특정 몇몇 군데에서는 결국에는 어떻게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참고로 얘기하면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참여자들이 모두 다 골고루 네. 그 참여한 만큼의 수익을 갖고 가는 구조에 대한 고민이 아까 말한 페이스북, 뭐 우버, 뭐 에어비앤비 같은 네네. 것 말씀드렸잖아요. 에어비앤비가 증시 상장을 준비하는데요. 이런 그 에어비앤비를 그대로 벤치마킹한 코인판 에어비앤비가 있는 거예요. 야, 우리는 에어비앤비인데 네. 참여한 사람들한테 다 수익 돌아가게 해줄 거야. 내가 집을 제공한 호스트들에게도 돌아가게 해줄게라고 이제 뭔가 이렇게 대안 플랫폼을 네. 제시를 한 거죠. 에어비앤비가 사실 지금 제일 크거든요. 그렇지만 약간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 게 뭐냐면 IPO를 준비하는데 제가 그 이후 뉴스 팔로우는 못했는데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SEC에다가 문의를 했대요. 우리가 갖고 있는 메인 호스트들한테도 네. 우리 주식을 줘도 되겠니? 어. 라고 문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주식을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 이익을 고루 쉐어하겠다는 네네.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현재 있는 상황에서 이 토큰 이코노미에 약간 위협을 느끼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한에서 참여자들에게 뭔가 보상을 주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게 SEC가 어떻게 답변을 내는지는 제가 팔로우를 못해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아까 말한 기득권이죠. 하지만 기득권도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위협을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보면 되게 안 변하고요. 어떻게 보면 순간은 변해 있습니다. 저는 되게 안 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또 움직임들이 있네요. 네네. 그렇다고 합니다. 저희 또 다음 쪽지도 한번 펼쳐볼게요. 많네요. 되게 많네요. 짠! 암호화폐를 사고 판다고 블록체인 기술이 발달하는가? 질문을 네. 주셨습니다. 아이디도 다 써있구나. 이거는 사실 뭐 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스팀밋 관련돼서 말씀을 네네. 드리면 스팀밋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스팀이라는 코인의 가격 하락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코인, 재단이 갖고 있는 코인을 계속 현금화하면서 운용자금으로 쓰거나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스팀밋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얘기는 더 이상 기술 발전시키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또 반대로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네. 단순히 비트코인을 사고 판 행위를 한다고 해서 비트코인 발달에 기여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물론 이제 많이 사고 팔고 트랜잭션을 많이 일으키다 보면 얘가 이런 한계를 갖고 있구나라고 느끼고 그걸 또 한 단계 발전시킬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그 행위 자체만으로는 딱 매칭돼서 기술 발전시킨다라고 또 볼 수 없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쪽의 시각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간에 암호화폐 사고판 행위가 많아졌다는 거는 네. 그 해당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대한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니까 그거 자체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확한 인과관계가 성립된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사고 판다고 기술이 발달하는 건 아니다. 네. 하지만 어느 정도 영향은 끼치고 있다는.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앵글을 다리는 질문이 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분리할 수 있냐? 바로 이 질문이거든요. 네. 근데 분리할 수 없다라는 없죠. 게 네. 이제 대부분 네. 전문가들의 의견인 거고요. 여기서 이제 사고 판다라는 그걸로 한정지었으니까 그 행위로 단순히 사고 파는 것만으로는 아마 안 될 텐데 다만 사고 팔면서 그 커뮤니티 자체가 활성화되는 네. 거고
코인에 관심이 쏠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더 많은 자원들이 그 해당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집중될 수 있으니까 발달하는 데는 간접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죠. 사실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말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사실 개발자분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자본금이 있어야 그렇죠. 기술 개발하시는데도 좀 도움이 되고 네 그렇다고 하네요. 자 우리 또 다음 비트박스를 오픈해 볼게요. 참 생각도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들을 이게 진짜 질문이 온 거예요? 아니면 여기 네 실제로 여기 맞는 아이디가 거예요? 다 써 있어요 밑에 주신 분들. 그 이영자가 떠왔다 막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던데. 20대가 정부에 실망한 건 비트코인 폭락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표정이 아니, 이게 씁쓸해지셨어요. 네. 뭐랄까 되게 아쉬운 게 정부에 실망한 건 비트코인 폭락,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네. 상징되는 그 어떤 희망, 네. 계층 이동 사다리, 어떤 지금의 나의 그 누추한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그 네. 무엇이라는 걸 비트코인이라는 하나의 투영이 된 거죠. 한숨을 엄청 크게 쉬시네요. 근데 그게 이거는- 갑자기 네.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이 한 대 맞아야 돼. 맞아야 돼요. 진짜. 이게 뭐냐면은, 이 남 탓 마인드가 있으면요, 이 시장에 있으면 안 돼요. 이거 맞아, 맞아. 정말로. 내가 돈을 잃은 거는 정부 때문이다. 다 이거잖아요. 여기가 본인이 투자라는 부분이, 투자를 하는 것이 어떤 행위이고, 그 데피니션을 좀 숙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20대들은 잘못 알고 있는 게 축복받았어요. 지금 이 엄청난 블록체인 기술, 암호화폐 시장에 어떻게 보면 중심에 있으면서 지금 이번 기회에 좀 많은 큰 피해를 보셨더라도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엄청 많고, 그 어떻게 보면 젊은 그 연령대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20대를 지금 지내고 계신 요즘 세대 친구들은 요 기술이 나옴으로써 저는 굉장히 운이 좋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절대 저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네, 잘못됐어요. 지금. 근데 저는 이 질문을 굉장히 저희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고 보는 게, 네. 이 지금 20대가 정부에 실망한 건이라는데, 이제 저게 팩트인가요? 아니, 저거는 저희가 저 사람만 그런 개인적인 거예요. 뭐 저 감정 사람만 그런 것 같아요. 실망한 사람도 있고 실망 안 제가 한 이걸 안 사람도 짚으면 네. 괜히 꼭 저희 방송에서 20대는 정부한테 실망했어라고 또 정해놓고 가는 것 같아서. 뭐 아마도 이 의견을 남겨주신 분의 주변 20대들이나 그렇죠. 그 무리들은 이 그렇게 의견을 생각하고 남겨준 있다. 20대가 정부에 실망한 네. 건 비트코인 네, 폭락 그거 때문에. 좀 네, 짚고 네, 넘어가려고. 지금 네, 네, 그렇게. 네, 네, 네. 네, 생각해 아니 뭐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도 뭐 기레기 비난에 시달리시나요? 전화 올까봐요. 네네. 저는 뭐 주로 기사 쓰면 뭐 기레기야 물러가라, 코인충 사라져라. 뭐. 네, 채팅창에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이게 한국의 코인 가격만 떨어진 거냐, 전 세계가 다 동시에 하락을 했는데 왜 이걸 한국 정부에만 이렇게 실망을 했다 얘기하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네. 뭐, 가격이 네. 전 글로벌리 떨어진 건 맞는데요. 네. 유독 하락폭이 컸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약간 트리거, 뭐랄까, 좀 방아쇠를 당긴 네. 게 약간 한국 정부고, 약간 그리고 좀 너무 말이 안 되는 말씀 하셨어요. 어떻게 그 개인 그 사유재산권 침해, 거래소 폐쇄? 예방침? 이거는 특별 입법을 하지 않는 이상 안 되는 문제인데 왜 법무장관이 그런 말씀 하셨는지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비트코인 폭락할 때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게 네. 단순한 우리가 말하는 이 비트코인이 아니라 그 20대들의 뭔가 꿈, 희망, 계층 사다리, 그 지금 현재 상황을 뒤엎을 수 있는 그 한판 뭐 그렇죠. 이런 거로 표현되는 그 비트코인인데, 그게 정부가 일단 트리거를 당기면서 떨어졌다라는 거에서 내 꿈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다라는 데 있어서 되게 분노를 느끼면서 실망 세력으로 오히려 돌변한 게 아닌가 해요. 그런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될 수 네네,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굉장히 여기다가 또 이제 투자라기보다는 좀 투기하시는 분들도 네, 맞아요. 많았었으니까 네, 네. 그런 부분인데 근데 이성훈 팀장님 조심스럽게 꺼내시려던 얘기는 어떤 건가요? 저는 20대, 네. 뭐 30대고, 뭐, 일단 정부가 안일하게 대처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정제되지 않은 얘기들을 네. 그냥 막 했어요. 뱉어냈으니까요. 네. 그건 분명히 잘못한 건 맞는 네. 것 같고요. 그럼 이제 한국이 좀 더 많이 하락한 거로 느껴지는 건 당연히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 뭐 30%까지도 갔었으니까 네네. 지금 다 빠졌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하락이 컸던 걸로 느껴지는 것도 맞는데 어차피 거쳐야 될 수순인 건 네, 맞습니다. 네, 네. 예, 어차피 거쳐야 될 수순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거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이제 좀 더 단단한
그런 시장이 만들어지겠죠. 그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에 정말 예쁘게 네. 포장지를 예쁘게 이렇게 써주셨어요. 네. 자, 다음 쪽지도 보도록 할게요. 왜 웃으세요? 정말 이분은 분노에 사로잡힌 분이에요. 방금 전보다 한 5배 정도 분노에 비트코인을 쓰레기로 지급한다면 쓰레기다라고 네. 많이 분노하셨네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셨다든지 아니면은 주변에 아끼는 분이 많이 손해를 보셨다든지 한 분인 것 같아요. 저 되게 호재예요. 호재예요? 바닥에 가까운 것 같아요. 우리. 진짜. 왜 호재라는 그렇게 표현을 이제 하시죠? 네. 점점 비트코인을 쓰레기라고 부르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네. 사는 시점이 가까워진 거예요, 진짜. 원래. 근데 저는 이런 시각도 있어요. 물론 네. 저도 뭐 채굴 때문에 수많은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고 네. 뭐 맞는 얘기긴 한데 비트코인이라는 게 생기면서 산업이라는 게 하나 새로 생겼잖아요. 네. 그리고 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뭐 비트코인 채굴을 위해서 뭐 GPU라고 하는 뭐 반도체 시장도 커졌고 네. 뭐 그런 그 순기능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쓰레기다라고 얘기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고요.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이 분명히 순기능적인 역할을 한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도 같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네, 그리고 뭐 사실 뭐 1세대 코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비트코인 이제 1세대 코인인데 그 1세대 코인은 그 흔히 말하는 작업 증명 방식 POW라고 해서 에너지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구조의 그 채굴 방식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2세대 이더리움, 뭐 3세대로 넘어가면서 POW 방식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라는 것에 또 여기 또 코인하는 사람들이 또 일종의 환경론자들이 또 많이 모여 있어요. 이상주의자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출발해서 그 나온 게 이제 포스 방식이라고 지분 증명 방식으로 이제 넘어갔거든요. 지분 증명 방식을 쓰면 채굴 그 전기를 그만큼 많이 안 네. 쓰는 이렇게 해서 어떤 문제 이 생태계가 저는 건강하다고 보는 게 어떤 것에서 문제 의식을 발견하면 그걸 해결하는 노력들이 기술 노력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한 그 에너지 낭비 문제가 나오니까 네. 그럼 우린 비트코인 말고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새로 프로젝트를 런칭하는 것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네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을 하나의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하지? 그 돈을 벌기 위한 약간 네. 투기성으로 활용한다면 이게 뭐 허공에 떠돌아다니는 약간 그런 사이버머니니까 그렇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비트코인 요 P2P 전송할 수 있는 이 기능 자체가 사실 엄청난 거거든요. 이걸 써보시고 활용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편리함과 정말 전 세계에서 이런 걸 찾을 수가 없어요. 되게 대단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POW 방식을 또 비트코인을 옹호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야, 그 마이닝 업체라는 채굴하는 업체들이 한 곳에서 모여서 한꺼번에 그렇게 전기를 많이 쓰니까 많이 쓰는 것처럼 보이지 P2P 방식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자금을 전송할 때 이게 만약에 기존의 은행 서버를 이용해서 하는 거 그렇죠. 거기서 쓰는 에너지를 가지고 다 합치면 이거와 결코 뭐 뒤지지 않는다. 결코 에너지 낭비는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그러니까 있습니다. 단면적인 부분만 보신 네네.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이 되게 다 통일되시네요. 통일이라기보다는 뭐 그런 측면이 네, 있다. 네, 네. 네네네. 그렇다고 합니다. 좀 전에 지금 네. 어떤 분께서 그 블록체인 기술은 네네. 코인 없이도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네네네네. 하셨는데 당연해요. 만들 네. 수 있는데 코인이 필요한 거는 그 블록체인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렇죠. 겁니다. 사실 그 비트코인 나오기 전에도 블록체인 기술은 있었고요. 네. 그 비트코인을 만들기 위해서 비트코인 이걸 만들 때 무슨 기술이 필요하지라고 찾다 보니까 블록체인 기술이 블록체인. 있네라고 해서 이제 적용한 거고 이더리움은 비트코인 있는데 뒤에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스마트 컨트랙트 붙이니까 이거 굉장히 쓸만한데 플랫폼으로라고 해서 또 나온 거니까요. 네.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참 재밌는 채팅들이 많죠. 네. 저 정도도 20분인데 뭐 사잖아요. 네. 자, 다음 또 쪽지도 한번. 네. 아무래도 이제 폭락하는 때 손해 보신 분들도 많이 계셔서 그런지 좀 감정이 격하신 분들이 좀 계세요. 제가 궁금한데요. 네. 훅두루미는 알겠는데 훅두루치기는 뭐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뚜루치기는 저기 싱샹님 네. 이라고 표현을 그 설명중에 속뚜루치가 뭔지 설명 좀 저분이 해주세요. 아까 그분이신데 그 이제 에이다 도쿄올림픽 하면 에이다 흑두루미 그분이신데 친구래요. 흑두루 친구. 네. 참 재밌는 분들이 많아요. 네, 흑두루미 친구. 네. 오늘 하나 배웠네요. 흑두루치기. 네, 다음 쪽지를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골드 창시자 잭 랴오는 BTG를 매도해 BTC로 바꿔 이렇게 어렵네요. 커뮤니티에 넘길 거라는데 왜 그러는 건가요? 라고 질문 네. 주셨습니다. 굉장히 좀 심오해지셨는데 질문 어렵네요. 또 네. 제가 또 여기서 네. 또 저 잭 리아요를 인터뷰하지 자, 않았어요. 코인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 네. 잭 리아요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시 네. 비트코인 골드를 하드 포킹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내가 되게 관심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네. 이 비트코인 골드의 기본 그 철학은 뭐냐면 이 비트코인이 아까 POW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채굴 업체가 일단 자본력을 가진 그 채굴 업체가 대량으로 채굴기를 갖고 깔아야지만 효율성이 나오는 그런 구조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채굴 업체에 집중화가 되거든요. 처음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그 비트코인을 발표했을 때, 네. 야, 개인이 갖고 있는 CPU로도, 그러니까 네가 갖고 있는 네 집에 있는 컴퓨터로도 채굴이 가능한 걸 내가 만들었어라고 했는데 이게 시간이 발전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게 GPU라고 하죠. 그래픽 카드를 여러 개를 병렬로 해서 놓고 채굴을 하려니까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인 거예요. 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비트메인 같은 회사는 A식이라고 해서 그 약간 전문화된 그런 채굴기를 또 만든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소수의 채굴 업자들한테만 채굴력이 몰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 사람의 진짜 의도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말을 할 때는 비트코인 골드는 채굴의 민주화다. 왜냐면 처음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내놨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채굴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집에서 개인 컴퓨터 돌려봐야 비트코인 한 개도 못 얻는다. 그렇죠. 저 채굴 업체들, 대형 채굴 업체들만 채굴하는 구조인데 이거는 맞지 않다. 사토시 나카모토 정신에 맞지 않다. 채굴의 민주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GPU 방식으로는 채굴이 안 되는 그 CPU 방식으로만 채굴이 되는 걸로 바꾸겠다. 라고 한 거거든요. 네네. 말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철학과 가치를 갖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추구하는 거는 탈중앙하고 민주화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당연히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BTG를 제일 많이 갖고 있겠죠. 네. 그러면 BTG의 소유권이 자기한테 많이 몰려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나는 이걸 커뮤니티에 분산하기 위해서 이걸 내가 팔겠다라고 한 건데 근데 왜 BTC로 합니까? 그러게요. 저는 저 판다는 것까지만 했어요. 팔아서 이제 그 커뮤니티에다 골고루 그 소유권을 분산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BTC로 받고 커뮤니티에 넘길 거다라고 한 것까지는 몰랐는데 무슨 의도일까요? 아무튼 이걸 말하자면 이제 네. 이거죠. 내가 매도하는 게 내가 이거 여기서 돈 벌자고 하는 거 아니야. 커뮤니티랑 골고루 나눠 갖자고 하는 거야라고 하는 의도 같은데 어쨌든 그 잭 리아요가 그 추구하는 거는 채굴의 민주화. 채굴의 민주화. 그리고 탈중앙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BTG도 뭔가 소유권이 집중돼 있으면 안 된다라는 문제의식에서 한 거라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이분 인터뷰했는데 네. 그닥 이렇게 인상이 이거 주시면 안 되는데 그닥 이렇게 인상이 좋으신 건 아니고 혹시 펌핑하려고 그러신 건 아니에요? 약간의 뭐랄까 약간 그런 뭐랄까 이 중국인 하면 이렇게 떠올리는 약간 전형적인 이렇게 장사꾼 이미지가 있으셔서 저 내피셜입니다만은 그렇게 네. 의도가 순수하신 죄송합니다. 네. 네, 뭐 그렇습니다. 네네네. 네. 황키님 방금 할 말 되게 있으셨던 것 같은데. 저요. 고개를 도리도리 하셨어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기꾼이잖아요. 너무 뻔히 보여요. 왜 이렇게 이쁘게 포장을 하세요, 진짜? 그냥 사기인데, 스캔인데. 그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아주 단순해요. 네. 처음부터, 프리마이미닝부터. 네,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았는데요. 네, 그냥 스캠이에요. 뭐 아무튼 그닥 그렇게 인상이 좋진 않았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네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개인의 의견이니까요. 네네. 투자 여러분들. 여기 자, 있네, 여기. 다시 한번 나가요. 어디 가세요? 여기 있어. 이거 완전 스캠. 아니 뭐 이렇게 커 비중이? 이거 진짜. 이더리움보다 더 큰데요? 보내야 돼요. 이렇게. 그거 진짜. 다음에 조금 더 어려졌어요. 작게 제작을 해주세요. 작게. 속이 버려졌어요. 또 진짜 스캠이에요, 스캠. 진짜. 안 사지 마요. 밟으셔서 다행이네요. 네네. 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있네요. BTC로 받고 넘기겠다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골드를 다 팔고 그 돈으로 BTC를 사서 시장 안정화에 기여. 그 돈으로 BTC 사는 게 무슨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는 건가요? 어렵네요. 뭔가 어려운데 아무튼 이 양반의 목적은
내가 혼자 소유해서는 안 된다. 다 같이 골고루 소유하자. 좋은 의도로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네. 썩 신뢰가 가진 않는다는. 사실 라이트 코인을 만든 네. 그 사람 이름이 뭐죠? 찰리리 이 양반도 라이트 코인 팔고 아주 욕을 바가지로 먹었죠. 본인이 내가 여기 라이트 코인에 대한 주도권을 내가 만든 내가 쥐는 것은 더 이상 옳지 않다라면서 팔았는데 이제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만든 놈이 팔고 나가? 이거 손 터는 거 아니야? 그렇죠. 라고 하면서 이제 파는 게 아니라 에어드랍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정성 있으려면.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좀 한 쪽지가 비트를 들고 있는 사람이 많아야 시장이 안정화되는 거라고 하는데 지금 다 똑같은. 비트는 누군가는 두고 있지 않나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많이 분산돼야 된다는 얘기신 건가? 이해는 잘. 분산이 많이 될수록 안정화가 찾아온다는 얘기를 다음에 하시는 한번 건지. 한국에 오실 때 한번 잭 리아오를 여기 모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겠네요. 가능한가요? 글쎄요. 고랑 기자님은 가능하실 것 같아요. 고랑 기자님. 근데 네. 요새는 다들 프로젝트들이 잘 안 오더라고요. 돈이 안 되니까 그런지. 네. 그렇습니다. 다음번에는 저런 유저분들, 시청자분들을 모시는 것도 그것도 재밌을 것 괜찮겠네요. 같아요. 것 같아요. 네. 네네네. 그렇습니다. 자, 또 쪽지가 한 3개 정도 나왔네요. 관심 있으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 왜? 어떡해요. 이거 아까 왜? 너무 슬픈데 더 이상 안 떨어지겠죠? 와. 더 이상은 안 떨어지겠죠, 여러분? 이렇게, 여기 뒤에 유유 있는 것 같아요. 안 보이는데 유유. 더 이상 안 떨어지겠죠. 그 주식 판에 유명한 말 있잖아요. 근데 이런 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해오실 때가 있어요. 대부분 이런 질문 들어올 때 보면 네. 굉장히 많이 떨어졌을 때잖아요. 네. 그럼 저는 항상 이런 대답을 해요. 지금 가격은 언제든지 팔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보다는 좀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네. 이 가격은 쉽게 올 수 있는 가격이니까 지금 굳이 안 팔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물론 더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지금 신도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네. 저는 항상 말씀드렸듯이 예측은 안 하고 대응을 하거든요. 저것도 근데- 호재예요. 그렇죠. 많이 나오니까. 호재예요, 저것도. 진짜. 네, 살 때가 뭐- 가깝다는 소리야, 저것도.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가격은 네. 뭐 언제든지 팔 수 있는 가격대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하시는데 그런 기자님은 저는 모든 투자 판단은 투자자 본인의 몫이면서 가격의 바닥이 어디고 가격의 천정이 어딘지는 알 맞아요.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 이상. 하지만 미래 기술을 믿고 저는 이 시장은 이게 뭐 버블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적립식으로 어떤 코인이 살아남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투자하십시오. 그러네요. 모든 투자 판단은 투자자 본인의 몫입니다. 어떤 코인인지에 대한 얘기가 없네요. 아, 저희가 그러네요. 방송 시작할 때 어떤 얘기를 잠깐 했냐면요. 네. 저희가 주식시장 빗대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시장이 처음 생성이 되고 네. 하나의 사이클이 돌 때는 다 가요. 너나 나나 다 가는데 그 시장이 한번 쫙 빠지고 나서 2차 사이클이 만들어질 때는 네. 가는 놈만 가거든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작년에 해서 올해 초까지는 다 가는 시장이었죠. 맞아요. 네. 근데 앞으로는 굉장히 선별적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잘 골라야 될 것 같아요, 코인을. 조금 더 그러고 보니까 신중하게. 어떤 코인인지에 대한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비트코인 아닐까요? 보통 뭐 기준을 그냥 비트코인으로 네네네. 잡는 경우가 시장이 많으니까. 비트코인이니까. 아니 정말 저 한 줄이 가슴에 뭘 던지는 기분이었어요, 진짜. 더 이상은 안 저 떨어지겠죠. 매일 듣거든요, 저 질문을. 아 그렇죠. 또 라이브를 하시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질문이 많이 나올수록 많이 나올 때쯤 되면 항상 반등했어요. 네, 저런 거 비슷하게 많이 나오면 반등. 왜 자꾸 주식시장도 비슷해요. 짤이 생각나요, 네네네. 짤이. 다이빙 짤이. 우는 것들과 막 죽겠다, 울겠다 뭐 하면은 지금 제가 채팅방에 보니까 네. 계속 뭐 시청자 숫자를 얘기를 하시면서 네네.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증권도 그런 것 같아요. 커뮤니티가 그러니까 막 활성화되다가 네. 시장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폭발하거든요. 커뮤니티가. 그렇죠. 그러다가 정말 막 지하실로 막 내려가기 시작하면 그냥 조용하죠. 조용하고 아무도 안 들어와요. 그럼 바닥이 확인이 되거든요. 인간 지금- 지표예요, 인간 네, 지표. 인간 지표죠. 비슷한 네. 얘기 하시는 것 같고. 네. 이간 지표. 그쵸. 작년에 그 한창 정말 너도 나도 투기하던 그쵸. 그 시즌에는 정말 커뮤니티가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리고 그럼요.
요즘 정말 많이 느끼는 게 이런 뭐 촬영장에 오거나 네네.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공간이 되면은 무조건 암호화폐 얘기밖에 없었어요. 맞아. 너 근데 샀냐? 맞아. 너 팔았냐? 막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러셨는데 요새는 잘 안 하네요. 정말 요새는 저희야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그 암호화폐 관련 프로그램이니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참 밖에서 이제 들리는 경우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아까 그러네요. 뭐 방송 전에 이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너 아직도 비트코인 하니? 뭐 이런 얘기 나오기 정말 시작한다고. 이런 얘기를 듣고 네. 있고 제가 이제 코인 관련 방송을 한다고 했더니 그걸 아직도 보는 사람이 있어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제는 다 손 털고 안 하지 않느냐. 네,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어떤 굉장히 유명한 트레이더가 있는데 네네. 해외에서 이제 한 30년 경력의 트레이더이자 이제 많은 회원들을 관리하는 트레이더인데 그 사람이 이제 30년 동안 여러 시장을 다 봤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이상하게 사람들은 고점에서 사는 걸 너무 좋아하고 저점에서 파는 걸 너무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작년 12월 올해 1월 달에 자기네 회원 수가 한 달 사이에 역대 최대 기록을 찍으면서 2,500명을 넘겼대요. 회원, 유료 회원이. 그 한 달 사이에 평생 그런 회원이 없다가 한 달을 다 들어왔다는데 똑똑한 사람도 그때 다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들은 고점에 사러 온 거예요, 다.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이 바닥을 칠 대로 찍고 이제 3,000불, 4,000불 왔는데 지금 한 명도 없대요, 회원. 가입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제는 밑에 와서 이제 다 털고 사라진 거고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시 고점에 오려면 그 회원들이 다시 올 거라고 자기는 예상하고 있다. 그 전에 시장에서도 그렇고 그 전에 시장에서도 그렇고 매번 역사가 반복을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식 투자자 되게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칵테일 파티에 가서 자기한테 주식 물어보면 판다고. 그 누구시죠? 누군가요? 되게 유명한 워렌 버핏인가요? 뭐 피터 린치 그 류의 그런 사람들인데 정확한 이름이 생각 안 납니다. 아무튼 이게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 유명하잖아요. 그 동네 구두 닦기 소년이 주식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주식을 팔 때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 그렇죠. 예. 그 비슷한 맥락에서 파티에 와서 나한테 주식 어떠냐고 물어보면 팔 때라는 거. 제가 예전에 네. 주식 얘기 이런 시간 되죠? 네네네. 2000 코스닥법을 막 일어났을 때 네네네. 2000년도였던 것 같아요. 네네네. 99년, 2000년도에 네. 여의도에서 이제 근무를 했는데 네. 그 건물에 이제 그 삼성화재가 입주해 있는 건물이었어요. 네네. 지금 키움증권 본사 건물인데 네네네. 거기에 그 엘리베이터를 타면 항상 그 보험하시는 네네. 분들이 이제 타셨는데 네네. 그 코스닥볼 막 일어날 때 그분들이 막 주식 얘기를 엘리베이터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투자자문사에 있을 텐데 네네. 그날부로 시그널 계속 내보냈어요. 네네. 맞더라고요. 버블이 터졌어요 그때. 인간 지표죠 이것도. 이거는 좀 약간 다른 얘기인데 되게 네. 오픈 얘기가 기자들 치고 그러니까 부동산 기자 치고 아파트 제대로 사는 기자 없고 저 주식 기자 치고 주식 제대로 사는 기자 없다라고 한 얘기가 있는데 네. 제가 이제 그 금융감독원에 출입할 때 지금 이제 52시간 돼서 일을 안 하는데 일요일 날 주로 많이 나와서 일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우리들끼리 짜장면 시켜 먹는 게 일종의 약간 의례예요. 일종의 의식인데 시켜 먹으면서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는데 아무튼 뭐 주식 얘기를 막 하고 뭐 그때 삼성전자 얘기가 나왔었나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그 짜장면 배달해 주셔서 이제 그 그릇을 이제 수거해 가시는 네네. 그 분이 뭐 알고 봤더니 사장님이시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난 삼성전자 300주 있는데 이러면서 그릇을 걷어가시는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뒤집어져가지고 언제 사셨어요 했더니 100만 언더에서 사신 거예요. 그 50만 원대인 거 얼마에 사셔가지고 자기 이제 언제 팔아야 되냐고 하시면서 이제 굉장히 흐뭇한 미소를 짓고 그때가 얼마 계시는데 때인 거죠? 그때 300만 원 넘었을 때죠. 그러니까 액면 분할하기 전에. 정말 네. 그래서 정말 자랑하고 싶으셨나 봐요. 너무 최근이시구나. 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다 기자들이 아휴 우리가 여기서 백날 떠들어봐야 뭐하냐 이러면서 그러네요. 되게 자괴감에 빠졌던 그런 일이 생각나네요. 네. 그분의 표정이 상상이 되네요. 네. 나 300 있는데 이러면서 되게 그렇죠. 좋아하셨을 것 네. 같아요. 그런 얼마나 유머. 저희가 가서러워 보였겠어요. 거기서 아무리 우리가 뭐 실적이 어떻고 뭐 네. 얘기를 해봐야 맞아요. 근데 뭐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시고 하시지만 사실 제일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나요? 잖아요. 신의 근데 영역이죠. 뭐 그거를 누구든 알면은 사실 저희가 뭐 지금쯤 저기 해외 요트랑 알면 여기서 이러고 네, 있겠습니까? 사고 아마 있지 않을까. 네.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또 다음 쪽지 한번 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비트코인은 끝났다고. 다음 주자는 비트코인 SV라고 한 달만 쓰신 버텨본다. 거예요?
아이디가 JB하고 뒤에는 이제 땡땡땡 돼 이런 있는데. 선동하는 멘트는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선동하는 거잖아요, 저거. 글쎄요. SV사라고 많이 물리셨나 본데. SB라고. 탈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전문가분들한테 네.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면서 어떤지 한번 물어보시는 것 같기도 해요. 일단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인기계에서 포기를 했고요. 네. SV는 이제 뭐 네. 네, 근데 여기서 이게 이제 비트코인은 끝났다고가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비트코인 캐시는 끝났다고 그렇죠, 캐시. 예, 표현하는 게 그렇게 맞을 것 같고 뭐 앞서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되게 이렇게 설렁설렁 지나가가지고 혹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네.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코인 넣어주세요 코인 띵 땡그랑. 아, 네. 왜냐면 이게 비트코인 캐시가 2017년 지난해 8월 1일 날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돼서 나온 거거든요. 네. 이게 이제 블록 사이즈를 얼마나 늘릴 것이냐 갖고 이제 왈가왈부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채굴업자 진영에서 비트코인 캐시가 떨어져 나왔죠. 네. 한 블록에 8MB짜리 이제 나왔거든요. 근데 나왔는데 얘네 캐시의 진영은 뭐냐면 우리가 조금 더 화폐 기능을 하는 뭔가 효율적인 걸 내려면 블록 사이즈 계속 업그레이드 하겠다 6개월마다라고 해서 지난 5월 15일 날 업그레이드를 한 번 했어요. 네네. 하드포크를 한 번 했는데 그때는 모든 참여자들이 다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하드포크를 했지만 업그레이드를 했지만 쪼개지는 일이 네. 없었거든요. 그래서 8MB짜리를 32MB로 블록 사이즈를 늘렸어요. 늘린 상황이고 이제 11월 15일 지난번 하드포크 때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라고 하면 일종의 우지안이라는 비트메인 대표와 로저버라는 이쪽 진영이 한 진영은 뭐였냐면 이쪽은 바로 비트코인 ABC라고 하는 진영을 주장을 했는데 이 진영은 뭐냐 31메가 블록 사이즈는 그대로 유지하고 여기다 우리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얹어가지고 뭔가 더 효율성이 높은 활용도가 높은 비트코인 캐시를 만들자라는 측이 있었고 네. 비트코인 SV는 본인은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하는 크레이그 라이트라는 개발자가 아니다. 우리의 목표는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신에 적합하는 사토시 나카모토의 제목이 뭐냐면 네. 비트코인 A peer-to-peer electronic cash거든요. 캐시. 그러니까 캐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송이 빨라야 되니까 블록 사이즈를 우리가 127 맞냐? 129인가요? 126인가요? 네. 120 갑자기 129 아닌가? 7인가? 6인가? 126으로 늘리자라고 이렇게 그쯤, 네. 이제 그쯤으로 이제 늘리자라고 하는 게 두 진영이 이제 싸웠는데 네네. 결과적으로 우지안과 저기 로저버 진영이 이기면서 32MB에다가 스마트 컨트랙트 네. 얻는 쪽이 이긴 거죠. 그 비트코인 SB 진영은 굳이 철학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원래 사토시 나카모토가 주창했던 전자화폐 기능에 좀 더 충실하기 위해서 블록 사이즈를 우리가 늘려가자라는 네네. 입장인 거고요. 128이군요. 네네. 죄송합니다. 두 배씩 올라가니까요. 네네네. 그러네요. 라는 이제 입장에 더 충실한 쪽인 거고 이 비트코인 ABC 진영 지금 현재 비트코인 캐시로 살아남은 쪽은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얹어서 비트코인 캐시를 좀 더 확장성을 좋게 하자라는 이제 측의 주장인 거고요. 네. 두 개가 싸웠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SV 진영이 졌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많이 하락한 상태고요. 이걸 이제 계속 어떻게 회복을 해보려는 노력이 가끔 보면 일어나는 게 거래소 사이트에 보면 갑작스럽게 펌핑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가격 흐름의 전반적인 방향 전환이다, 추세 전환이라고 보기보다는 일종의 남아있는 세력들이 어떻게 여기서 한번 탈출하거나 여기서 어떻게 한번 좀 해먹으려고 하는 일종의 펌핑과 덤핑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지금 펌핑과 덤핑을 이 질문자분이 하고 계신 건가요, 혹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선동꾼.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은 네. 저는 당분간은 여기 가격이 안정할 때까지는 네. 이건 투자하지 말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채팅창에 바로 비트코인 캐시는 망했다라고 하니까 비캐 죽자. 망했다는 말 나온다. 지금 떡상한다 이제 막 이런 네. 얘기 또 나오고 계시고 참 모르겠어요. 많이 얘기를 듣고 전문가분들이랑 대화를 해도 진짜 누구도 알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가끔 제가 이렇게 막 말하면서 머릿속으로는 내가 이 말을 지금 왜 하고 있지? 말해봐야 아무도 못 알아들 텐데 어떻게 하면 좋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AI 수준인 것 같네요. 진짜. 정말 코인을 넣으면은 음료수가 자판기에서 나오듯이 계속 네. 답변이 저희 나오시니까 스마트 컨트랙트가 제 안에 내장돼 있잖아요. 부럽네요. 네. 자, 우리 마지막 쪽지도 한번 볼게요. 점점 이제 이게 하나 열 때마다 기대가 돼요. 너무 재밌는 게 많아서. 짜잔. 네. 이번 주에 격한 거 많네요. 제정신인가? 경기도 지역화폐 기가 찬다. 차라리 비트코인을 도입해. 저는 되게 의문이 지역 카페가 네. 소위 말하면 사이버 머니 이런 것과 뭐가 다른 거예요?
동일한 거 아닌가요? 동일한 네, 거예요? 동일한 근데 것 왜 같은데. 블록체인이고 왜 자꾸 암호화폐라고 주장하는 거죠? 뭐 블록체인을 쓰겠죠. 뭐 노원화폐도 있죠. 네, 그러니까 네. 그게 과연 무슨 그 소위 말하는 무슨 밸류를 줄 수 있는지를 잘 이해를 그냥 못하겠어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뭐 죄송한 얘기지만 네. 개인적으로는 그냥 숟가락 얹어서 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정치인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도 네, 한번 네, 네, 이번 네. 기회에 굳이 뭐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도대체 이걸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정말 그냥 다 공통적으로 뭐 하자는 거지라는 의견이 좀 강한데 채팅창에 스캐닝 다행이네요. ICO를 안 해서. 차라리 비트코인을 도입해라. 그러니까 차라리 비트코인 도입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게 비트코인을 도입하라는 얘기는 네. 그러니까 뭔가 제도권으로 비트코인을 편입을 시켜라라는 네. 의미를 담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그나마 약간 제가 보기에 정치인들 가운데서 이렇게 네. 보여주기식 아니냐, 선거용 아니냐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나마 좀 약간 의미 있는 정치인을 꼽자면 네. 원희룡 지사라고 제주도 지사라고 네, 계신데 네. 이분은 정말 제가 또 인터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하루에 몇 분씩 만나고 다니시는 거예요? 지금 쭉 만나는 사람을 제가 하게 된 거기 때문에 네. 이분은 정말 소위 말해서 블록체인에 약간 미쳐 있어요. 이분이 되게 많이 경도돼 계시고 그리고 관련된 약간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이 제주도로 많이 영입을 해서 정말 제주도에다 블록체인 특구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약간 이게 뭐 여러 가지 장벽이 있고 정치적인 또 다르잖아요. 이쪽은 또 민주당이고 이쪽은 또 자한당이 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 협조가 안 되고 있는데 혹시라도 뭔가 이런 실험을 하거나 뭔가 우리가 조금 더 산업 발전을 위해서 뭔가 한번 뭐라도 해보자라고 네. 하면 제주도쯤에다가 블록체인 특구 만드는 거 나쁘지 않은 생각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도 참 궁금한데 크립토밸리가 생길지.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부정적인 게 이 원희룡 지사가 만약에 민주당 사람이었으면 생겼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제주도에다가 크립토밸리를 만들어 줬어요. 근데 정말 너무 잘 됐어.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한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 한 명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아, 정치적으로 안 하죠. 정치적으로는 네, 또 정치적으로 그렇게 안 볼수 있기 하죠. 때문에 어렵네요. 정말. 네. 신경 써야 할 게 참 너무 그래서 많네요. 좀 약간 안타까워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저희 또 비트박스 오늘 준비된 건 다 읽어드렸는데 또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요. 저희 코인케이오 방송국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저희 또 다음 주 방송에 또 소개될 수도 있고 네 전문가분들께서 대답해 주실 거니까 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자 이어서 다음 코너는요. 저를 너무 이렇게 제가 귀엽게 해야 되는 멘트들을 너무 많이 넣어주셨어요. 네. 어머 이건 꼭 알아야 돼. 라고 빗썸이 제공한 아주 핫한 소식 빗썸싱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안에서 웃으신 거죠 지금? 네 오늘은 어떤 빗썸싱이 소개될까요? 여러분들 한번 제공 소식을 또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네, 오늘 뭐 자료화면 좀 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두 개를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요. 네. 네, 그 이것도 어떻게 보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빗썸이 하도 신규 코인들 상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예.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제 처음 위쇼 들어봐가지고. 토큰이라고 첫 번째 들고 왔는데 이게 지금 핫합니다. 11월 29일이죠. 예, 얼마 안 됐습니다. 네. 지난주에 상장을 진짜 빗썸이 얼마 처음으로 안 했고 됐네요. 얘가 제가 지금 저기다 별을 매기고 있는데 저 별이 그냥 한 개. 네. 지난주 안 매기시더니 이제 매기는 걸로 했나요? 지난주에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네네. 지난주에 있었고, 지난주에 스텔라는 4개를 줬고, 나머지 한 개는 1개를 줬었는데, 네. 요새는 정말 코인이 너무 많아서 네.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뭐가 위쇼 뭔지. 토큰이 그 말은 이제 2017년부터 구상을 해왔다고 하는데, 실제로 코인이 발행돼서 마켓캡에 등록된 게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네. 11월 초에 그 마켓캡에 등록이 네네네. 됐고, 그동안 빗썸이 그 코인들을 상장하는 어떤 그 추이로 봤을 때 네네. 굉장히 좀 획기적인 상장이었지 않나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시가총액도 네.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예, 시가총액도 396이요? 오. 네네. 그리고 궁금나. 보이지도 않겠네요. 네, 이게 지금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게 아니 근데 왜 인플레이션도 추가 발행이 정보 없음이고 토큰 예, 그러니까 홈페이지랑 이게 왜 정보가 없나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 이게 뭔가요? 이게 누가 갖고 있는 건가요, 토큰을?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하겠다고 하는 것도 좀 네. 보면 그 아프리카하고 유튜브하고 그다음에 뭐 인스타그램 을 좀 그렇죠. 짬뽕 시켜놓은 네. 개념이에요. 숏비디오 플랫폼. 네, 숏비디오를 올리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코인을 주겠다는데 코인도 12억 개밖에 발행을 안 했기 때문에 네. 이거 얼마나 보상을 해줄 수 있지에 대한 의심도 좀 그러게요. 들고 유튜브에다 주시면 제가 참 쏠쏠하게 재미를 볼 것 근데 같은데 좀 저 아쉽네요. 네. 숏비디오 플랫폼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저는 본 적이 없는데 혹시 아직 본 안 적 나왔습니다. 있으신가요? 그래서 아직 안 얘네들 나왔고요. 백설 보면 12월까지 이제 안드로이드하고 iOS에다가 뭐 런칭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좀 뒤져보니까 위쇼.me라는 그 비슷한 네. 얘네 건 아니고요. 어. 비슷한 게 이미 그러니까 iOS에 올라가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제 얘네들이 하겠다라는 내용들을 보고 백서 내용을 좀 봤을 때 과연 12월 이번이 10월 달 아닙니까? 네네. 올해 말까지 이번 달 말까지 네. 어플리케이션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심도 좀 들고요. 저길 누가 찾아가서 플랫폼에다가 네. 숏비디오를 올리고 그러니까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길래 보상을 해줄 수 그러니까요. 있을까요? 요즘 뭐 지금 저런 뭐 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 네. 이미 꽉 잡고 있는 그러니까, 상태잖아요. 네, 어플들도 사실 너무 많이 쏟아져 네. 나오는 상황들이고 중국 쪽에서도 거의 뭐 한 주에 하나씩 그런 어플들이 개발이 되고 있다고 네. 하는데 거기서 저 어플이 진짜 과연 웃긴 게요. 이길 수 있을까? 이미 너무 꽉 잡고 있는 상태여서. 이 코인이 이제 중국 분들 중심으로 네. 이제 만들어졌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파운딩 멤버들이 다 네, 중국 네, 쪽이라는 거죠. 중국 근데 마케팅은 지금 한국에 하고 계시거든요. 한국에서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만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아, 너무나 그 S스러운 약간 느낌의 프로젝트.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완전 스캠이잖아요, 진짜. 아니, 뭘 이렇게 막 되게 거창하게 토론하고 계셔. 그냥 개스캠이구만, 그냥 아주, 진짜. 네. 아, 진짜 완전 쓰레기 중에 완전 진짜. 아우, 저도 아우. 화가 많이 나셨는데요. 네. 아우, 저게, 아유, 놓고 근데 갈게요. 저희 방송을 보면서도 저희가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다들 그렇게 평가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건 뭐 그래서 네. 약간 뭔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네. 표현하자면 긍정적으로. 이게 이제 그 최대한 후원사 긍정적으로. 아닙니까? 후원사. 이런 지금은 이제 일단 뭔가 코인을 많이 올려가지고 뭔가 어떤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게 네. 이제 빗썸의 의도라면 네. 아까 말한 그 픽썸 도입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만 상장을 시키겠다라는 네. 이제 뭐 의도다라고 애쓴다 수고해라는데 정말 수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수고하고 있습니다. 네. 저 정말 수고하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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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아, 네.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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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네. 네. 두 번째는 버지입니다. 이 네. 버지는 상대적으로 빗썸에서 상당히 좀 늦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이 알려져 있는 어, 코인이에요. 네네. 대표적인 다크 코인이죠. 그다음에 네.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제 폰허브라고 하는데 이제 그 성인물 네, 사이트하고 네, 제휴를 네. 해서 뭐 자주 가보시나요? 이것 때문에 한번 딱 가봤습니다. 아, 이것 때문에. 네, 이것 때문에 가봤다. 네, 네, 실제로 네. 버지가 결제됐는지. 아, 네. 네, 네, 네. 근데 여러 코인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얘네들이 네. 총 그 165억 개를 발행을 했는데, 네. 물론 이제 그동안 해킹당한 블록체인들이 좀 있긴 했었습니다. 네, 이제 네. 얘네들도 올해 4월과 아. 5월 두 번에 걸쳐서 해킹을 당해서 5,500만 개가 추가로 발행이 돼서 원래 165억 개를 발행을 했는데 165억 5,500만 개가 아. 지금 현재 발행이 돼 있는 상태고요. 네. 버지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뭐 굉장히 오래된 코인입니다. 그리고 네네. 대표적인 다크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근데 다크 코인이라고 하면 익명성이 네. 보장이 되는 네네네. 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애들이 다크 코인 중에 유일하게 그 레이스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스 프로토콜이라는 게 이제 뭐 하여튼 양쪽 다 교육이 가능하다. 뭐 이제 그런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버지코인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유명하지만 대표적인 그 다크 코인이고 해서 네. 별을 많이 주기는 좀 어려울 네. 것 같아서 이제 저 정도만 줬고요. 이 다크코인이라고 하는 게 아까 익명성 말씀하셨는데 왜 비트코인도 익명성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익명성이라고 표현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가명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갑 A라는 지갑에서 B라는 지갑으로 비트코인 옮겨갔다. 이거는 다 추적이 가능해요. 우리가 네.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블록체인이 되는 거니까. 다만 이 A라는 지갑의 그 주인이 누구인지 네. 실제 생활에서 B라는 지갑의 주인인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가명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다크코인 같은 경우는 애초에 A에서 이게 B로 간 건지 A에서 C로 간 건지 이게 아예 추적이 불가능한 그 다크코인이거든요. 저도 다크코인을 별로 좋지 않게 보다는 약간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게 뭐냐면 이게 제일 FBI나 뭐 SEC나 뭐 저기 FRB나 금융과 과세와 뭐랄까 네. 그
뭐 범죄 관련. 수사 당국에서 네. 제일 우려하는 코인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왜냐면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네. 그런 의미로 정말 네네, 맞는 다크한 거예요. 의미로 그래서 많이 다크한 쓸것 범죄 같아요. 조직 집단들이 네. 많이 쓰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아예 거래 금지시켰죠. 네, 일본 아. 같은 경우는 뭐 거래 금지라기보다는 일본은 거래소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제가 11월 기준으로 보니까 17개 정도 거래소가 등록돼 있는데 금융청의 거래소 등록을 받으려면 다크코인을 상장하면 안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등록 거래사 그러면 다크코인 상장 못 하게 돼 있어요. 음. 참고로 그 코인 체크라고 왜 연초에 네. 해킹당했던 거래소 있잖아요. 그 거래소는 유사 거래소거든요. 그러니까 정식 인가를 받은 네. 등록된 거래소가 아니라 그냥 그 등록제를 시행하기 이전부터 그냥 영업을 하고 있어서 아. 네가 이전부터 영업하고 있었으니 일단 영업은 해라. 하지만 이제 조건을 맞춰서 이제 등록을 시켜라라고 네. 이제 잠시간의 유예 기간을 줬던 건데 그때 이 코인 체크가 해킹 사태가 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등록 거래소로 바꾸기 위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크코인 상장을 폐지시켰습니다. 네. 아, 그렇다고 하네요. 이분은 이제 코인 중에서 유일하게 다크코인만 좀 쓸모 있다고 생각하는데 발상에 전환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범죄 집단들이 선호하는 코인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뭐. 네. 범죄 집단이실 수도 있고요. 저희 누군지 모르니까요, 네, 네, 저희는. 네. 네, 뭐 그렇다고 하네요. 저희가 그럼 두 개 다 별 하나만 네. 매겨주셨네요. 그래서 버즈는 네. 좀 약간 좀 오래됐거든요. 이제 네네네. 버즈는 좀 유저들이 되게 좋아해요. 네, 잘 펌핑이 되고 그런 네, 측면에서 덤핑도 되고. 범죄 범죄 집단 집단 아닙니다. 변동성 큰 아. 액션 코인 그 해가지고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전 세계 네. 많은 인플루언서부터 해서 제가 이제 해외 그런 인플루언서 모임들을 가면은 가끔 가다가 버즈가 저점일 때 탔어? 그게 버즈 얘기예요 항상. 네, 그러니까 다들 뭔가 그 암묵적으로 네. 뭔가 그냥 약간 그래 이거는 그 코인이지 약간 그렇게 보고 있는 재밌는 코인이에요. 네, 저기 말씀하신 그 제트코인, 뭐 지코인이라고 하는 그것도 역시나 다크코인이라서요. 일본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상장을 그게 상장돼 있으면 등록을 못 받습니다. 예. 네, 그렇다고 합니다. 오늘 또 근데 진짜 너무 준비를 다들 많이 해오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또 코인케이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는데 참 한 가지 의견으로도 이렇게 여러 가지의 답변이 나올 수 있구나. 매번 저 지금 2주차지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공식 방송 들어가 이제 2회차 방송을 진행을 네. 했는데 역시 어려운 것 같아요. 할 때마다 어렵고 좀 시장이 좀 받쳐주면 좀 더 좋을 네. 텐데 네. 시장도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뉴스도 그렇고 짤도 그렇고 좀 이제 안 좋은 쪽의 얘기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있는데 또 일련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그 과정을 좀 잘 극복을 하면 봄날이 오지 않을까. 봄날이 네. 봄날이. 얼음이 녹는 날이 오지 않을까. 네. 빼앗긴 코인 시장으로 모르겠죠. 그러니까 우프다고 하죠. 네, 네, 진짜 웃긴데 슬퍼서 우픈. 어. 우리 고라 기자님 오늘 어떠셨어요? 뭐 네. 오늘은 되게 약간 확실히 시장이 죽으니까 좀 힘이 안 나는데요. 다음번 3회를 할 때는 시장이 네. 좀 살아나서 좀 더 신나게 방송을 할 수 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회는 안 계시죠? 아. 3회 때. 네, 제가 3회, 4회 없습니다. 네. 어떡해요. 3회를 미루죠. 계시는 날로? 계시는 날로. 계신 날로. 네, 우리 스펀키님은 오늘 어떠셨어요? 저 즐거웠고요. 네. 그냥 시장만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아무래도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다들 워낙에 시장이 좋아지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요. 더 살벌한 정보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케이오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